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기온이 정상적으로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기온이 오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5에서 10mm 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도 또 밤이면은 대부분 그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뜨거운 요즘이었습니다만은 이 촉촉함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만은 해가 갈수록 교단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또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좀 그 실태,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성동의 집창촌이죠. 희미촌을 폐쇄하기 위한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이 원주 부부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준비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조직 개편안이 어제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도의회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제2청사 조직 개편안이 담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강원도 간호사회가 내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한간호협회 걸기대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걸기대회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강원도 간호사회는 도내 14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과 관계자들에게도 걸기대회 참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마약 사범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강원 지역의 마약류 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거된 강원 지역의 마약 사범은 550여 명이었고 이는 전년도에 350여 명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도 강원도 내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교사노동조합의 손민정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란 호칭과 선생님이란 호칭과 어느 게 더 익숙하십니까? 제가 위원장 맡은 지는 몇 달 되지 않아서 네, 22년간 재직했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친근하고 익숙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럼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강원교사노동조합인데요. 네. 이게 그 소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이 정교조 산하기구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저희가 창립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교조는 많이 알고들 계신데 전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줄임말이죠. 네, 같은 노동조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강원 지역의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창립하게 된 강원 지역만의 지역 단위 노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교사들의 지역 노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교조와는 이제 성격이 다르고요. 정교조는 이제 전국 단위 노조이고 이제 강원도에는 강원 지부를 두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는 강원 지역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 지역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네, 그런 지역 노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그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기존에 그 교직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생님, 요즘 이제 저희 강원교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20대, 30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연령별 비율을 보면. 네, 그런데 요즘 20대, 30대, 40대까지 선생님들을 봐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권리, 그리고 우리 근무 여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사노동조합에서는 물론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성명서도 내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이런 요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횡성에서 근무하고 계신 겁니까? 네. 아니, 올해 이제 원주로 들어왔습니다. 원주로 들어오셨고요. 원래 횡성 청일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네, 원주 일산초등학교로.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을 제가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쭤볼 게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자주 들어가겠고요.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예. 오늘은 좀 교권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그 의견을 듣자고 이제 연결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권 침해가 좀 심각하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좀 고충이라고 할까요? 상황 좀 어떻습니까? 정말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실제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고충이 가장 큰데요.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언성을 조금만 높여서 단호하게 지도하면 아이가 무서워한다고 정서학대로, 싸우는 아이들을 말리려고 잡으면 신체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정말 아동학대죄가 아니라 기분상해죄라고 할 만큼 지금 이렇게 아이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이렇게 신고가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당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경찰 조사부터 받아야 되고 신고되는 그 순간부터 학생과 분리조치를 위해서 수업에서 배제돼서 출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언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동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도 내에서요, 이런 비슷한 그 사례 유형과 통계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매년 150건 내외로 이제 추정이 되고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3월, 4월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접수된 건수가 벌써 42건이니까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42건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또 다른 설문 결과에 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하는 교사가 거의 70%에 달하는데도 이 중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현장에서는 관리자의 설득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속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후에 학생이나 학부모와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이후에 보복성으로 정말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또는
오히려 아동학대를 선생님이 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네네.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은 선생님의 지도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부모님들의 민원 네. 이 부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인 경우고 그 이전에 이 부모님들에 의한 그 민원 제기가 이게 상당히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심한 또 압박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실제 어떻습니까? 네, 뭐 이렇게 통계에 따르면은 학부모나 이제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은 전체 사례의 뭐 한 10% 내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더 문제인 것은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인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속 찾아와서 관리자 등 비롯해서 학교 측에 계속해서 거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수업은 물론 선생님들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대체로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사례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으로 이제 조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 절차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했다. 라는 정서적 아동학대다라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1년, 2년까지도 선생님들이 고소와 그 절차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또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좀 계속해서 꾸준히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학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학폭 가해자에게 이 선생님들이 뭔가 그 제재를 가한다거나 좀 지도를 이제 하려고 하더라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뭐 처리를 했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학교와 교육청까지도 계속 전화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최근 이렇게 화제가 됐던 뭐 정순신 변호사의 일도 있었고 이제 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조치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조치를 막고 싶기 때문에 정말 3번의 그 재판을 다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업무 담당 교사는 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건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뭐 일반 부모님들의 민원도 상당한 압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법 전문가인 부모님이 이것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뭔가 그 대처한다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이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선생님들은 정말 그야말로 사회에서 최약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선생님들이 좀 뭔가 그 학교 훈육이라는 사랑의 매란 또 핑계로 상당히 좀 많은 또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런 세대이고요. 예, 거기에 피해 학생들이 좀 자라서 우리 기성세대가 되고 또 선생님 세대가 되었는데 좀 도리어 이제 그때 일을 좀 당하고 있다. 샌드위치 세대가 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뭔가 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도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아까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교권보호위원회 사실 이것을 제대로 좀 운영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이제 선생님 측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로 개최되지 않는 건수가 훨씬 많고요. 이제 개최되었을 때는 선생님들은 일단 공무상 정가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해당 학생과 분리되어서 요양 및 치료가 가능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상담 등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고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이다 보니 교육적으로 조치하라는 게 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도 대체로는 교내봉사에서 특별교육 이수 정도까지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또 이제 보호자에 의한 경우에는 단지 그냥 교권 침해 행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형사 고소나 고발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 법적, 제도적 또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과도기인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세밀한 그 제도 시스템의 보완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이 학생과 교사들의 또 학부모들의 서로의 그 어떤 존중과 또 배려가 높아져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좀 존중받기 위해 서로가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해봐야 될지 좀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쓴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네. 그렇지만 잘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교육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은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보수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최근에 스승의 날에 이제 1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도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지낸다, 선생님 보고 싶다 이런 연락을 해준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이 이제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사탕 한 알도 못 봤습니까? 저 그따지의 편이고요. 네. 아무것도 안 되나요? 사탕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제 업무 직무 관련성으로는 정말 색종이로 접은 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색종이로 접은 꽃도요? 네. 그 정없다. 아이가 돈을 주고 산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교사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정이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교사 노동조합의 손민정 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진행 중인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힘의 폐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 만큼 사업 진행 상황도 오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구도심이죠. 학성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성동은 원주의 옛 중심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원주시청, 법원, 검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원주역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행정기관과 원주역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빠르게 줄었고 골목 상권도 침체했습니다. 이 활기를 잃은 학성동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주시는 2019년부터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상인들은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주민과 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깨끗해지고 사람들 왕래가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좀 빨리 좀 정비 다 해가지고 없어지든지 아니면 한쪽 구석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아직 이쪽 부분에 아직 남아 있고 저쪽 부분에 아직 많이 있고
네, 2년 전보다 지금 보면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엔 여기 사람도 없고 그냥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젊은 사람도 많이 늘었고 어두운 길보다 밝은 길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이 성매매 직결지죠. 힘해촌의 폐쇄 작업입니다만 현재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성매매 업소를 줄이고 동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골목에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했고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와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매달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아예 인적이 드물었던 학성동 상가 골목에는 문화활동을 즐기러 오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구영투의 또 도시재생 팀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업소를 없앤다기보다는 업소 있던 자리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건물들이 철거가 된 상황으로 이렇게 없어진 거죠. 이제 나머지 기반시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부족한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설계해서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건립이 되면 사실상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힘해촌 정비와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일이고 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보완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1일이 또 부부의 날이죠. 이날을 기념해서 원주 부부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올해가 21회라고 하는데 21일에 열리는 21번째 원주 부부축제 도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원주 부부축제위원회 이상현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21일이 오는 일요일입니다만은 이날 행사가 열리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2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행사가 많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토요일로 결정한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20 토요일 날 20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일에 열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치약예술관에서 열리나 봐요. 예, 치약예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좀 일정 시간하고 장소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그 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치약예술관에서 8개 부스로 이제 그 시민들하고 같이 그 대담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2개 부스, 가족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촬영장하고 응급처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의용 소방대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응급처치 상황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실내에서 실시하고 실내에서는 각 단체별로 이제 생활에 필요한 체험 부스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같이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부스에서 이제 활용위원회고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본행사를 치를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본행사의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이 올해의 부부상 시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축제 또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부부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시민들이 모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각 읍명동 이제 사무대에다가 이제 기존 단체장들이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장수할 수 있는 부분, 장수하시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을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13쌍의 부부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는 60년 이상
같이 해로하신 이제 장수 부부 네. 분들을 시상하는 거하고 가장 이제 주변에서 모범이나 행복하게 가정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행복 가족상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모범 부부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희망 부부상 그래서 네 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목한 부부를 선정하는 작업도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공무원은 이제 그동안에 들어오는 이제 본인들의 그동안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본인들이 작성하는 게 주변에서 본 분들이 이런 분들은 타의 모범이 되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가정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시상을 해도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일에 열리는 부부의 날 행사, 또 이런 그 부부 시상과 함께 또 참여 프로그램 또 다양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요, 축하도 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 부부축제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